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 카르마의 법칙을 배우면 자기 인식과 책임감을 갖게 되며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내와 노력, 자기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카르마의 법칙은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쥐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첫 번째 카르마 법칙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이 법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자신이 한 모든 행동, 말, 생각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1. 행동과 그 결과. 이 법칙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나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심으면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두듯 우리의 행동과 의도는 결국 좋은 결과 또는 나쁜 결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절하고 배려 깊은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친절과 배려를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 이 법칙은 에너지의 순환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것이 결국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면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과 친절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불친절하거나 악의적인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의 흐름과 인내. 이 법칙의 중요한 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한 좋은 행동이나 나쁜 행동은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내와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친절하게 행동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다 보면 결국 그 모든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4.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이 법칙은 또한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하는 대로 돌아온다는 것, 즉 우리가 세상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긍정적이고 친절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카르마 법칙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아주 직관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 창조의 법칙.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끌어들인다. 이 법칙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의 상태와 일치한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에너지나 사고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람들과 기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불안한 태도를 가질 경우 그 역시 부정적인 경험이나 사람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시 1. 사람들과의 관계.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런 친절과 이해심을 반영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면 사랑도 결국 당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 당신이 사람들에게 불신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그 감정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2. 직업과 성공.
직장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그저 성공을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감 있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이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면 그 자신감이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당신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시 3. 내면의 평화. 또한 만약 당신이 내면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외부 세계에서도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는 외부에서도 그 불안과 혼란을 반영하는 경험이 많아지게 되죠. 이 법칙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먼저 원하는 상태의 사람이나 에너지를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창조의 법칙은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긍정적이고 성장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법칙, 겸손의 법칙. 저항하는 것은 계속된다. 이 법칙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저항하거나 부정하려 할 때 오히려 그 문제나 상황이 더 강하게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문제나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그것이 더 오래가거나 심지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싫다거나 없어지길 바란다고만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과 건강하게 마주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해결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시 감정의 저항. 우리가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경험할 때 이를 느끼지 않으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그것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그 화는 더 커지고 결국 그 감정이 더 큰 문제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예시 관계에서의 갈등.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피하거나 회피하려 할수록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면 그 갈등은 계속 반복되고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갈등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다루려고 노력한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3. 실패와 저항.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실패를 부정하거나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고 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주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을 피하거나 부정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핵심 메시지. 저항하면 할수록 문제는 커지고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이 법칙은 겸손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열린 마음과 태도가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법칙, 성장의 법칙. 어디로 가든 거기서 당신이 있을 것이다. 이 법칙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외부 세계를 결정짓는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을 형성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면의 생각이 외부 현실을 만든다. 이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자주 생각하면 그 생각은 결국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결국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시 1. 부정적인 사고와 그 결과. 만약 당신이 나는 운이 없다거나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한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는 당신이 기회를 놓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결국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하고 그 행동이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예시 2. 긍정적인 사고와 그 결과.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거나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생활한다면 그 사고는 당신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당신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예시 3. 내면의 성장과 외부의 변화.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그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자기계발서 읽기,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성장시키면 외부 현실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핵심 메시지. 내면의 변화 없이는 외부의 변화도 없다. 이 법칙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원하는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먼저 내면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의 법칙은 우리가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켜야 외부의 현실도 변화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5번째 법칙, 책임의 법칙.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행동의 결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법칙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의 사고 방식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혼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1. 자신의 현실에 책임지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문제를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과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건설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2.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기.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위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사고나 큰 실수를 경험했을 때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외부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갈등이 발생했다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방에게만 맡기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와의 오해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만 문제를 떠넘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예시 큰 실패 후의 태도. 어떤 일이 예상과 다르게 잘못되었을 때 왜 이렇게 된 걸까? 라는 질문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보다는 이 실패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후 단순히 실패에 대해 계속해서 후회만 하는 대신 그 실패를 어떻게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점을 다음 기회에 반영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외부의 영향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 상황을 개선하려는 책임감을 가질 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책임의 법칙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며 발생한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법칙을 실천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결국 더 나은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6번째 법칙, 연결의 법칙.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법칙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사람, 상황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생각, 말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이 결국 우리의 현실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즉, 세상은 독립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1.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결국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우리의 태도는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은 다시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과 외면은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보내는 에너지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람들 간의 연결. 연결의 법칙은 단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태도는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다른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3. 사건과 상황의 연결. 우리는 종종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은 종종 우리가 겪었던 이전의 선택이나 행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소홀히 했던 일이나 미루었던 일들이 결국에는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일상에서 꾸준히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그 선택들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연과 우주의 연결. 이 법칙은 자연과 우주와의 연결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이나 생태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거나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자연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 불행이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예시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큰 변화. 예를 들어
길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은 그 친절을 받으며 행복감을 느끼고 그 행복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이 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는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핵심 메시지. 모든 것은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행동, 생각, 말이 긍정적일수록 우리는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결의 법칙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변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속에서 우리가 보내는 에너지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법칙, 집중의 법칙.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 이 법칙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와 집중이 한 번에 하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 할 때 종종 모든 것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결국 모든 일에서 그 효과가 떨어지거나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1. 여러 일을 동시에 하려는 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자랑하지만 사실 멀티태스킹을 할 때 우리의 뇌는 각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작업을 전환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집중력이 분산되어 각 작업에서의 성과가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 각 작업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멀티태스킹을 시도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2.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 집중의 법칙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에 집중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건강을 개선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도하는 것보다 꾸준한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등 하나의 방법에 집중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그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 예시 공부와 집중. 학생들이 공부할 때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한다면 두 가지 작업이 서로 방해가 되어 둘 다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 과목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그 과목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가지 과목에 집중하면서 그 과목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4. 중요성 집중이 가져오는 효율성. 집중의 법칙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의 일에 집중시킬 때 더 높은 효율성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 프로젝트에만 집중하여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력을 발휘하여 하나의 일에 깊이 몰입하는 것입니다. 5. 예시 운동과 집중. 운동을 할 때도 집중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운동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운동에 올인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운동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동에 집중하여 올바른 자세와 운동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더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하나의 일에 집중하면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 하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여
그 일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집중의 법칙은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피하고 목표에 맞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이 법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법칙, 주고받기의 법칙. 주고받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단지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감정, 시간,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그 행위는 결국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나 도움을 줄 때 그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오며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 주는 것의 중요성. 주기는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선의를 베풀거나 시간을 나누거나 조언을 해줄 때 그것은 모두 중요한 주기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할 때 시간을 내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등이 모두 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와 친절이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믿음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주고받는 관계. 주고받기의 법칙에서 중요한 점은 단지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진심으로 베풀면 상대방은 그 친절을 기억하고 그들 또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원에게 협력적인 태도로 일을 도와주면 팀원은 후에 우리를 도와줄 기회가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만듭니다. 3. 친절과 환대의 중요성. 주고받기의 법칙은 또한 환대와 친절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고 그 결과 우리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예시 물질적인 기부와 감정적 기부. 물질적인 기부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기부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내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주기의 한 형태이지만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 역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는 만큼 상대방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에너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5. 주는 것의 파급 효과. 주고받기의 법칙은 단기적인 대가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친절이나 도와주는 태도는 단기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로 인해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신뢰가 쌓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 베풀면 그것은 결국 더 큰 성과로 돌아옵니다. 6. 예시 작은 친절의 큰 영향.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는 작은 친절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를 표하며 그 친절을 기억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친절이 커져서 여러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친절이 나에게도 돌아오며 더 좋은 에너지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우리가 세상에 주는 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 법칙은 우리가 주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감정, 시간, 에너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친절과 배려를 베풀 때 그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와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줍니다. 주고받기의 법칙은 우리가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법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고받기의 법칙, 자기희생의 법칙. 우리의 이타적인 행동은 진정한 의도를 보여준다. 이 법칙은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이 반드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우리의 의도는 단지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 자기희생의 의미. 자기희생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친구나 가족을 도와줄 때 그 행동은 자신이 얻을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필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이타적 행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2. 이타적인 행동의 중요성.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가 진실하고 순수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은 자신이 그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게 신뢰를 주고 자신도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좋은 인연을 얻게 됩니다. 자기희생을 통한 진정성 있는 행동은 단지 타인을 돕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3. 자기희생의 진정성.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타적인 행동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생각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주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행동이 진정성을 지닌 자기희생입니다. 이때 우리의 의도가 순수할수록 우리의 행동은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 자기희생의 보상.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보상을 기대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러한 행동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부를 하거나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어 봉사활동을 할 때 그것이 반드시 물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은 이타적인 행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기회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즉, 자기희생적인 행동은 결국 우리에게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5. 예시 이타적인 행동의 효과. 한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게 무언가를 도와주고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은 그 동료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나중에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고 미래에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보상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지만 상호 신뢰와 지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우리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오게 됩니다. 6. 예시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돕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거나 친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때 그 행동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이 행복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며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7. 자기희생의 결과. 자기희생적인 행동은 외부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만족과 성취감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답은 바로 타인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봉사활동이나 자선단체에서의 기여는 타인을 돕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게 해주며 그것이 돌아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메시지 진정한 의도는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이 법칙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타인을 돕기 위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행동은 결국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며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자기희생의 법칙은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날 때 우리가 베푸는 친절과 배려는 더 큰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9. 현재의 법칙.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염려할 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칙은 우리가 과거에 집중하거나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 빠져 있을 때 현재의 중요성을 놓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원칙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성취에 매몰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기대에만 집중하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위험.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나 후회로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에 집중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집중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2. 현재의 중요성. 이 법칙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꿈은 현재의 행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고 그 순간순간을 잘 보내는 것이 결국 더 큰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3.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되 그에 얽매이지 않는다. 과거의 실수나 성공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계속 묶여서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되 그 실패에 얽매여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현재의 선택을 방해합니다. 미래의 꿈에 집중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 꿈에만 머무르면 현재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꿈의 직업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해야 할 작은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예시 현재에 집중한 삶. 예를 들어 학생이 되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 지금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현재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미래의 성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노력이 결국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0. 변화의 법칙. 역사는 반복되지만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반복된다. 이 법칙은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문제나 실패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그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역사의 반복. 과거의 실수나 문제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실패적인 경영 방침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그 회사는 다시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는 과거의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꾸려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2.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된다. 변화는 지속적인 노력과 의식적인 선택에서 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있었다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동을 바꾸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3.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 자기인식. 변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입니다. 과거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인 게으름으로 인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행동 패턴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4. 변화를 위한 두 번째 단계 실천.
변화를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실천입니다. 변화는 단순히 생각이나 결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 실패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거나 학습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5. 예시 변화를 이끌어낸 인물. 한 예로 토마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발명품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핵심 메시지. 현재의 법칙은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변화의 법칙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실천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은 현재에 집중하고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11. 인내와 보상의 법칙. 가치 있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다. 이 법칙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치 있는 결과는 시간을 들여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때만 이루어집니다. 즉,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를 통해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인내가 만들어내는 보상.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을 목표로 삼고 꾸준히 공부하고 연습을 한다면 첫 번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처음에는 기본적인 음계만 연습하지만 몇 년 후에는 복잡한 곡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들여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2.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초조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자신보다 더 빠르게 몸이 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불필요합니다. 각자의 속도와 길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목표에 집중하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꾸준히 노력하면 보상이 따를 것이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보상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첫 해에는 크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제품 개선을 시도한다면 몇 년 후에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12. 중요성과 영감의 법칙. 가장 큰 보상은 전체에 기여하는 것. 이 법칙은 개인의 성취가 사회적, 공동체적 기여로 이어질 때 진정한 보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서 공동체나 세상을 위한 기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자기만의 목표보다 큰 그림을 보는 것. 우리는 종종 자기만의 목표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자기 발전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기여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자기만의 성취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그들이 자연을 존중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자기만의 성공을 넘어서서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큰 목적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영감을 주는 삶. 자기 자신의 성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울 수 있는 삶이 더 의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멘토링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발전을 돕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큰 보상이 됩니다. 4.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이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여 불우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핵심 메시지. 인내와 보상의 법칙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비교보다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성과 영감의 법칙은 자신의 성취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진정한 보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성공을 넘어서 전체에 기여하고 영감을 주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 법칙은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하며 자기 발전만큼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법칙은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을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최고의 보상은 자신의 행동이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첫 번째 법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무엇을 시도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것을 다뤘다면 이 법칙은 그 행동들이 전체 사회와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결국 사회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한다면 그 행동은 직접적으로 그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집단적 기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너지의 확산. 모든 의도와 행동은 에너지로 변환되어 사회에 전파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태도와 배려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그 에너지가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더 나은 환경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보이고 그 행동은 다시 확대되어 사회적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리더십의 중요성. 리더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리더를 보고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 결국 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리더십이란 자신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4. 가치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우리가 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를 도와주면 그 행동은 단순히 동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문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메시지. 첫 번째 법칙은 개인적인 책임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마지막 법칙은 그 행동이 사회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칙들은 개인의 삶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리더십과 모범을 보이는 행동이 중요하며 개인의 목표와 열정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이 진정한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사회와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보상입니다. 이 법칙들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통해 더 큰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이 법칙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머에 대해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